안녕하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포터 한지입니다. 이번 유닛 미션 영상에서는 각 나라별 노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를 알아볼 건데요. 저희 유닛 톡파원들은 이번 배리어 프리 노인편 취재를 위해 유럽, 미국, 한국, 중국에 나가 있습니다. 각국의 일상 속에서는 노인을 위해 어떤 배리어 프리 제도를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유럽에 나가 있는 장대현 톡파원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배터리더스 1기로서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대현입니다. 이번에 저는 유럽, 특히 독일에서 노인에 대한 배리어 프리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배리어 프리는 1974년 6월 유엔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협회에 의해 장벽 없는 건축 설계라는 보고서가 알려지면서 건축 분야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독일에서 살면서 느꼈던 배리어 프리 중에서 가장 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예를 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상버스입니다. 독일 정부는 2013년에 2022년 1월까지 모든 지자체들이 대중교통의 완전한 배리어 프리 구현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2년 8개월 동안 독일을 돌아다니면서 단 한 번도 저상버스가 아닌 버스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노인들을 위해 설계가 되었다라고 느낀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버스가 정차하여 승객들이 승차하기 위해 문이 열리는 순간에 버스 전체가 승객들이 타는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를 통해 승차 시 버스의 높이와 연석의 높이가 거의 일치하게 되고 사이 간격은 더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는 용이하게 접었다 펼 수 있는 수동식 발판 또한 모든 저상버스에서 볼 수 있는 배리어 프리 정책 중 하나입니다. 보통 버스 운전사가 발판을 펴주거나 또는 승객들이 휠체어를 타신 노인분들을 보게 되면 자발적으로 펴줄 수 있습니다. 저도 2번 정도 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 때 시골에 살아서 많은 노인분들이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 들어오는 마을버스는 제가 오르기도 불편한 높은 계단과 좁은 통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자료조사를 통해 한국에도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시골 동네에 이런 정책이 수립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독일 정부에서는 완전한 대중교통 배리어 프리를 구현시켰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버스 하차 시 보다 안전한 하차를 위해 버스가 기울어지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은 한국의 전혜빈 톡파원님을 만나보시면서 우리 한국은 노인을 위한 어떤 배리어 프리를 또 실천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활동 중인 배터리더스 1기 전혜빈입니다. 오늘은 한국 일상 속 배리어 프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한국 일상 속 배리어 프리는 바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에서 다양한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찾고 계산할 수 있는 키오스크 서비스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모두 포용하기 힘든 비대면 서비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 키오스크의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탄생하였습니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첫째로 키에 따라 높낮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키가 작으신 노인분들이나 휠체어를 타고 계신 노인분들도 쉽게 키오스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사람을 인식해서 음성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기계나 온라인 사용이 어려우신 고령자분들도 쉽게 음성 안내를 따라 서비스를 찾고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폰트 및 이미지 확대를 통하여 작은 글씨나 작은 이미지를 보기 힘든 고령자도 쉽게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누구나 장벽을 느끼지 않고 누구나 쉽게 키오스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전국에 25개의 구청과 군청에 위치해 있으며 앞으로는 민간기관까지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한국에서 더욱 많은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네, 요즘 한국은 키오스크 시스템을 도입시킨 점포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 또한 노인분들께서 키오스크를 사용하실 때 사용 방법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성 서비스가 지원되는 키오스크라면 노인분들도 쉽게 다가가고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은 황기택 톡파원님께서 미국의 일상에서는 배리어 프리가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배터리더스 황기택입니다. 이번 저희 유닛 미션 주제는 노인입니다. 저는 발명가로서 노약자를 위한 발명품들을 만들었었습니다. 와치형 의사소통 보조기기 회사를 창업도 해보았으며 앞서 혜빈님께서 말씀해주셨던 키오스크도 노인과 지체장애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발명해보았어서 이번 주제가 굉장히 반갑네요. 지금 옆에 보이는 건물이 미국의 시니어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시니어 아파트는 일본의 실버 하우징,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공공주택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시니어 아파트가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미국의 복지 제도를 알기 위해서는 시니어 아파트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시니어 아파트는 62세 이상 노인만 입주 가능한 아파트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입주가 가능한 정부 보조주택입니다.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의 약 30%인 월 200불에서 300불의 낮은 임대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노인들의 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에 맞게 영양사가 분석한 음식을 제공해 주어서 노인들의 건강은 챙길 수도 있고 간호사가 상주하여 노인의 건강을 보살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노인 아파트에는 24시간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각 가정에 화장실과 침실에 비상벨이 있어 비상시에 누르면 오피스에서 비상조치를 하여 앰뷸런스를 출동시킬 수도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니어 아파트라는 주거정책 또한 경제활동이 어려우신 노인분들께 정말 좋은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국에 나가 계신 유네미 톡파원님과 함께 인구 대국 중국에서는 또 어떤 배리어 프리 제도를 실현시키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터리더스 중국 톡파원 유네미입니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중국에서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무려 전체 인구의 18.7%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에서도 인구 고령화가 심해짐에 따라 노인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걸며 이렇게 노인들의 삶의 질과 권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공무원 신세대 고령화 작업 강화 의견서에서도 노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시설 조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배리어 프리가 실현되고 있지만 저는 오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배리어 프리에 집중하였습니다. 스마트 기술은 일상생활에 큰 편의를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고령자들을 현대사회에서 어느 정도 배제시키기도 합니다. QR 강국인 중국에서도 많은 고령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일부 고령자들에게는 기술 지능 딜레마가 나타나 그들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부분의 서비스는 QR코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심지어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식당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중국에 처음 왔을 때 현금을 받는 곳이 많이 없어서 난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스마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건강검진과 별도로 교통, 의료, 문화, 체육활동, 소비, 결제 등 7대 분야에서 전통적인 노인 서비스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현금을 거부하는 차별적인 관행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인들의 스마트 기술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상하이에서는 공공장소에 출입할 때, 택시를 탈 때,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도 수의 선판, 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하이 주민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앱입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앱의 기능들이 너무 많고 글씨도 작아서 저도 사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고 눈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얼마나 불편할까요? 다행히도 스위선바는 이런 고충들을 고려하여 배리어 프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글씨가 잘 안 보여 일반 모드가 불편하신 분들은 배리어 프리 모드로 설정하여 보다 간편하고 편안하게 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배리어 프리를 강조한
정책들과 시설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의 인식도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장벽 없는 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배터리더스 중국 특파원 윤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제, 예약 등등 중국 대부분의 서비스가 디지털화되어 있고 QR코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중국에서는 디지털화해서 배제되기 쉬운 노인분들을 위한 제도가 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배리어 프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들의 스마트 기술 사용 지원은 점점 디지털화되어가는 시대 속 노인들과도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각 나라의 노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정책과 제도들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각국의 이런 노력들이 모여 사회에서 배제되기 쉬운 시니어분들의 물리, 제도적 장벽뿐만 아니라 법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장벽까지 허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는 노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리어 프리 제도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배리어 프리 노인편 취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